자, 두 번째 시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울 건데요. NTH child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섹션 안에다가 div를 한 10개 만들어 놓고 섹션에 div한테 넓이를 15% 높이를 100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일단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입혀 볼게요. 자, 지금 너비의 퍼센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너비 높이의 퍼센트 쓸 수 있습니다. 너비의 퍼센트 쓸 수 있어요. 얘는 실제 이 보여지는 화면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0으로 바꾼다. 30%만큼 커지는 거고, 얘가 50%다. 50%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얘를 좀 볼 수 있게 만들려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너비가 50%예요. 너비가 50%라는 건 100%가 되기에는 반이라는 거죠. 100%의 반인데 지금 보면 한 줄에 하나 나오고 있죠. 얘네 원래 50%면 하나 올라가서 50, 50에서 100%가 딱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한 줄에 하나씩 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49%만 가도요 올라가요. 근데 50%는 안 되거든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여기 줄바꿈 때문에 그래요. 여백 한 칸 생겼잖아요. 이 여백이 50% 50%에다가 여백까지 더하면 100이 넘어서 한 줄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여백 지워보면 올라오죠. 지금 줄바꿈 지워보면은 한 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놓지 않으면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뭔가를 만들 때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백을 지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건데, 사실 이렇게는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없으니까 태그를. 그래서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아마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이 화면은 이 하얀 색깔 배경 부분이 다 화면인데 여기가 항상 보면은 떨어져 있어요. 뭐 위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조금씩 이만큼씩 떨어져 있어요. 얘는 왜 떨어져 있을까요? 얘는 사실 좀 이따가 다른 개념 할 때 내용이 나오긴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태그들은요, 이런 태그들이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 태그들은 사실은 이 안에 있어요. 이거 느낌표 탭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HTML을 구성하는 기본 태그들이에요. 근데 이 코드펜이 온라인으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편집기잖아요. 여기에는 이걸 생략해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써도 사용이 가능했던 건데, 사실상 이 태그는 이 body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 코드펜을 사용하지 않고 뭐 이클립스나 이런 데서 HTML을 만든다 할 때 이런 기본 태그들 안에 body 안에다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자, 원래 기본 꼴이 body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지금 섹션의 부모는 누구예요? body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사용했던 모든 태그들의 최종적인 부모는 사실 body가 아니지만 이 태그들의 부모는 body예요. 최종적인 부모가 왜 body가 아니냐면 이 body도 HTML 안에 있어요. 이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이제 이 문서는 HTML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HTML은 헤드랑 body로 나눠져 있고요. 헤드는 우리가 이 HTML을 사용할 때 설정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 뭐 스크립트를 추가한다 그러면 이쪽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게 들어가는 곳이고, body는
실제로 우리가 태그 화면을 구성할 내용들을 넣어주는 곳이 body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만 썼을 때에도 작동이 잘 됐지만 원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여백은 어딘가에 여백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자, 지금 화면에는 body라는 게 없죠. 제가 여기다 body 쓰고 마진을 0을 줄게요. 그러면 사라졌죠. 기본적으로 body는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안 줬을 때 이만큼씩 떨어져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뒤에 또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50%가 안 되니까 30%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이 HTML 태그를 건드리지 않고 얘만 색깔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배웠던 거 중에서 이거 태그 안 건드리고, 사실 태그를 건드릴 수만 있으면 뭐 여기다가 이 div, 이 두 번째 div죠. 얘는 이 두 번째 div에다가 부모를 하나 만들어주고 걔한테 특정으로 골라내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태그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얘를 콕 집어서 얘만 고르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우리가 배웠던 섹션의 div 하면 사실 얘랑 똑같은 거긴 한데 이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주겠다. 그럼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만 고르고 싶은 거죠, 저는. 자,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div에다가 nth child라는 속성을 쓸 거고요. 2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만 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될 만큼 이름이 딱 명시적인 애인데 nth child 몇 번째 자식이냐예요. 이 nth는 우리 뭐 first, 뭐 second, 그리고 뭐 third 할 때 th 나오죠. 이 th예요. 그러니까 n이 미지수고요. 이 th는 몇 번째 라는 거고 child는 자식이죠.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섹션에 둘째 자식이 div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섹션에 둘째 자식이 div면 이에요. 자,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일단 요거부터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1로 바뀌면 얘를 고르겠죠. 첫 번째 이 1, 2, 3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넣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넣어줄 수 있는데 이 nth child 1번 같은 경우는 첫째잖아요. 첫째는 이렇게 말고 firs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첫째예요.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첫째가 있으니까 막내도 가능해요. 그리고 last nth child라고 하면 얘는 잠깐만, last nth가 아닌가? 이게 뭐였더라? nth last child 이걸 쓰게 되면은 자, 얘가 들어왔죠.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 그럼 얘가 골라진 거겠죠. 뒤에서 두 번째. 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th 자, 이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섹션의 첫 번째 자식이 div면 이거 하라는 거였죠. 이게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다른 태그를 하나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안 먹어요. 여기 이거 처음 배우셨을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nth child 1번 div에다가 줬어요. 그러면 div 중에 첫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div 중에 첫째가 아니라 앞에 있는 애의 자식 중에 첫째 자식이 div가 맞으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섹션의 첫째 자식은 누구예요?
아티클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해당하는 div는 없어요 지금 우리 코드에. div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이 div면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뭐 다른 게 들어와도 똑같아요. 얘는 텍스트니까 그냥 되고, 얘 말고 뭐 스판 같은 거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거 하나 들어오니까 안 되죠. 얘는 첫째가 스판이에요. 근데 첫째 자식이 div면 이거 해라 했더니 첫째 자식이 div인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볼드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얘도 볼드로 주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얘는 문법이 아니에요. 이런 문법은 없어요. 이 안에서 쉼표로 하는 거 없고, 만약에 얘를 했는데 똑같은 걸 얘한테도 주고 싶다, 혹은 얘한테도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3번을 줘야 돼요. 이 검색어 자체는 쉼표로 구분이 되지만 이 차일드 안에 몇 번째에는 쉼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더 주고 싶다, 이번에는 얘를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div가 10개가 아니라 100개래요 100개래요 얘를 17? 몇 개지? 5개 12 1, 2, 3, 4, 8이네 13? 이러면 이제 7개씩 나오게 되는데, 자, 내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숫자를 지정해서 몇 번째 자식 딱 골라서 이렇게 줬잖아요. 이거 말고 만약에 짝수 번째 애들한테 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얘 짝수니까 얘 이런 식으로 다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여기 안에 바로 안에 미지수 사용이 가능해요. 쉼표는 사용이 안 되는데 짝수 번째니까 2n 플러스 1, 아니지, 2n 플러스 1이 아니라 2n. 이러면 지금 짝수 번째 다 칠해졌죠.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n에 0부터 쭉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0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2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그럼 0은 없잖아요. 그럼 다음 1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골라줬고요. 3 들어가요. 2 들어가야죠. 2 들어가면 4, 네 번째 골라줬고요. 3 들어가면 6. 이렇게 짝수 번째가 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홀수를 넣고 싶다, 이러면 0 들어갔을 때 0 플러스 1이니까 1 들어갔을 때 3, 2 들어갔을 때 5, 1, 3, 5, 7, 9, 11, 13 쭉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이 한 줄을 다 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한 줄에 7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줄을 다 같은 색으로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 2, 3, 4, 5, 6, 7, 8. 그 다음 여기는 15, 여기는 22, 9, 10, 11, 12, 13, 14, 15. 이 순서대로 쭉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네 지금 7씩 더해지고 있죠.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7씩 더해지게끔만 연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1번째부터 돼야 되니까 7n 플러스 1 하면 0, 1. 그럼 순서대로 0부터 들어갔을 때 1일 거고, 그 다음 1 들어갔을 때는 8일 거고, 2 들어갔을 때는 15일 거고,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엔 여기 줄 다 칠하고 싶어요, 다른 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n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밑으로 쭉 칠할 거니까 7씩 더해줘야 되잖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애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활용해서 문제가 여기 있네요. 무지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제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고, 자, 얘를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높이 100, 너비는 13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까지 줘서 여러 개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7개씩. 자, 얘는 너비기 때문에 화면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7개를 유지를 할 거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7개를 유지를 할 거예요. 이 화면 상의 13%니까. 그래서 퍼센트로 만들어 주고, 자, 일단은 전 이거부터 해볼게요. 지금 얘가 이쪽에 붙어있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지금 얘처럼 가운데 정리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여기다 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되나요? 안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야지 되겠죠. 왜? 섹션 안에 있는 자식으로 있는 div는 글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섹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해 라고 명령을 해야 얘가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가 헷갈린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면서 작업을 하면 편하죠. 센터 없을 때 이만큼 공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넣어주면은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div 같은 것도 보더를 입혀보면은 눈으로 알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너비 최소화가 돼서 이만큼씩 밖에 없으니까 이 div한테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하면은 뭐 지금 텍스트도 없겠지만 일단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하면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얘가 자식이 몇 번째 자식인지 따져가면서 해야겠죠? 여기를 뭐 7n 플러스 2 했다. 그럼 누구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 고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 이렇게 주면 되고, 얘는 3, 얘는 옐로우, 그 다음에 얘는 4, 얘는 그린, 얘는 5, 얘는 블루, 그 다음에 얘는 6, 남색이 네이비, 그 다음에 얘는 7, 보라가 퍼플, 얘도 있고 바이올렛도 있을텐데. 바이올렛, 얘는 색깔이 어떻지? 얘는 좀 많이 연하네요. 퍼플로 하죠. 이렇게 해주고, 자, 첫 번째 자식 같은 경우는, 이 첫 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렇게 써서 여기 1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기본값을 잡아놓은 게 있죠. 얘를 레드로 바꿔버리면 얘는 레드가 될 거고, 그 나머지 오렌지, 옐로우, 그린 이런 애들은 밑에서 덮어쓰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지금 섹션의 div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랑 얘랑 누가 더 디테일해요? 얘가 더 디테일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위로 가도 이기겠네요. 제 말은 이거예요. 얘가 여기로 가도요 안 변해요. 왜냐면 우리는 검색어가 더 디테일한 애를 우선순위로 잡아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맞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CSS 태그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짧은 거부터 점점 길어지고 있죠. 연관성이 있는 태그들이 묶여서. 이런 방식을 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래야 덜 헷갈리고요, 우리가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걸 봐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만약에 얘네가 우선순위를 가지니까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해서 얘네를 이 맨 위로 보내도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될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코드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순서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요, 헷갈려요. 막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런 데로 사이로 들어가 있고 이러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건 지금이야 간단한 로직, 간단한 CSS고 뭐 처리하는 게 많지 않지만, 이제 좀만 뒤로 가면은 점점 여기가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막 자식 선택자로 검색어를 막 한 이 정도 써줘야 되고, 여기까지 막 헷갈릴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 같은 것도 들여쓰기로 가독성 높이듯이, 그리고 메서드 같은 것도 순서를 좀 정리를 해주잖아요. 제가 수업하면서 한 번씩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남들이 보기 좋은 가독성인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일단 보기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작업한 거 찾아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CSS도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정리를 짧은 거에서 긴 순으로. 이거는 아마 더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이 코드가 복잡해지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정리 좀 할게요 하고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HTML이나 CSS를 사용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회사마다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회사는 어떤 태그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는 div 태그를 좋아하고요, 어떤 회사는 섹션 태그를 좋아하고요. 이건 그냥 예예요, 예. 대부분 다 div를 쓰는데 그냥 예로, 회사들마다 이런 좋아하는 특징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건 회사 차이도 있지만 내가 입사했을 때 내 상사 차이도 있어요. 웬만하면 그 상사를 따라가게 돼요. 왜냐면 걔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처음부터 다 다시 할 거 아니니까. 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거기다 뭘 추가하거나 손대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회사 스타일 그리고 상사 스타일을 거의 웬만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리는 따로 스타일이랄 게 없이 그냥 얘는 다 비슷하게 해요, 정리를.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짧은 거에서 긴 걸로 다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또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네이버 들어갔을 때 개발자 도구 켜서 보면요, 엘리먼트 가서 보면 이거 말고 이걸로 볼까요? 얘는 택을 다 열어야 되니까.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 얘 눌러보면 여기에 많은 태그들이 있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쭉 보면요, div,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div, a, 스판, 좀 전에 제가 썼던 거, 그리고 스타일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인라인 css 이런 거 우리가 다 했던 거죠. a, 스판, 또 뭐 버튼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으로 div를 해보면요, 923개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 div가 다 태그 div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divide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걔도 검색이 될 거니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충 엄청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 div를 썼다는 얘기죠. 웬만한 태그들은 웬만하면 다 div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걸 긁어다가 놓고 스타일 적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면은 이런 페이지 그냥 나와요. 뚝딱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회사 따라가고 상사 따라간다고. 그냥 네이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든 틀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트 쪽 HTML, CSS 이쪽은 콜론 코딩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스타일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거 붙여넣기 하면은 엔간한 거 다 되긴 하거든요. 근데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고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까보지 않는 이상 이거 긁어다가는 똑같이 얘를 만들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는 방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이런 거 가져다가 만드는 거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스타일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론트 쪽은 진짜 클론 코딩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굳이 얘를 막 까보고 내가 이걸로 연습해야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네이버 하나 띄워놓고 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거는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냥 코드펜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기능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얘를 페이지 소스를 봐가지고 얘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얘네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가 이걸 따라해봐야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별로예요, 별로.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지개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부터 다시 3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